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 문제 96번. 자, 볼까요? 자,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기역과 니은 왕식이라는 사건을 가장 적절치 않는 것. 첫 번째, 의정부 서사를 나눠 6조에 기속시켰다. 6조 직계제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의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할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하게 여겨 서두르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 단행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사대 문서와 중제수 심의뿐이었다. 네. 태정됐던 6조 직계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근세사회입니다. 아셨죠? 조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6조 직계. 두 번째 질문. 장사꾼이 의복 등속을 판매하며 심지어는 신각근, 그 다음에 빛 바늘분 같은 물품을 가지고 백성에게 교묘하게 말하며 미리 그 값을 정하고 주었다가 가을이 되면 그 값을 독촉해서 받았습니다. 자, 이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사꾼이 의복 등속을 판매하며 심지어는 신각근, 빛 바늘 분 같은 물품을 가지고 백성에게 교묘하게 말하며 미리 그 값을 정하고 주었다가 가을이 되면 그 값을 독촉해서 받았습니다. 일종의 이걸 해한제도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건데요, 이게. 우리 수험생들도 가장 많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경찰 2차에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변방지방 국경선 있잖아요, 그죠? 네. 국경선에 이제 군량미를 공급하고 환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 돈을 받아오면 그걸 경기 지방에서 이걸 쌀로 대신 지급하는 제도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걸 해한 제도라고 합니다. 해한. 되돌려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세종대왕 때라고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적어드릴까요? 변방에 군량미를 공급하고 한으로 이걸 받습니다. 네. 한으로 이것을 받으면, 돈으로 받으면, 네. 근기지방에서 기호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경기. 근기지방에서 미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쌀을 이걸 해안제도랍니다. 난이도를 확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태종은 알겠는데 그 밑에 세종대왕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난이도를 확 올렸습니다. 경찰 2차 기출 문제인데요. 경찰 문제가 좀 작년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생뚱맞은 문제들, 전혀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 문제들 이렇게 자주 내는 부분들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죠. 적절하지 않는 것. 기역왕과 니은왕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적절하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1번 농사질과 같은 농업서적을 만들었다. 농사직설 여기죠. 매년 나오는 내용입니다. 농사직설은. 두 번째 저하, 조선통보 등을 발행했다. 사군 육진 개척, 최윤덕, 재작년 기출이죠. 이것은 김종서. 사군과 육진의 장군 이름이 바뀌면 안 돼요. 네.
별자를 그린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들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위입니다. 태조입니다. 네, 태조입니다. 요건 지금 현재 서울의 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지하에 가면 전시되어 있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7번. 가식에 쓴 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가. 앞에 내용 볼까요? 이 종무의 대마도 정벌. 1419년 세종 1년입니다. 두 번째 질문. 전분 육중보가 연분 구정법입니다. 예, 1344년. 세종대왕. 세종 26년. 요거 골라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가식이 있던 일로 옳은 걸.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기예요. 그죠? 세종대왕 시기에 만든 게 뭐냐 물어본 거예요. 되게 쉬워졌죠. 이렇게 되면. 과전법 공포. 과전법은 우리 알다시피 1391년 공양왕 때. 고려의 마지막 왕이죠. 예. 공양. 일단 틀렸죠? 두 번째, 이시의 난 그랬습니다. 이시의 난은 세조 때. 이시의 난은 세조 때. 요건 세종의 아들이니까 이거 아니겠죠? 농사직설. 방금 얘기했던 거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요렇게. 농사직설 들어가면 돼요. 정도전의 요동정벌. 정도전의 요동정벌 주장, 여기입니다. 태조 때 요동정벌을 주장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98번. 문제 98번 가죠. 자, 다음 보기 중 조선 세종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1번 애구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맞죠? 누가? 이 종무가. 두 번째, 삼포에 대한 조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삼포에서 예란을 일으켰다. 이건 중종시기. 삼포에서. 삼포는 부산, 연포, 제포를 얘기합니다. 네. 이걸 계기로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설치됩니다. 일묘일변이 되면 상설화가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더 강화되고. 세 가지 잡으세요. 네. 비변사가 만들어진 시점, 삼포해란 때 임시기구, 을묘변 때 상설화, 임진왜란 때 한층 더 강화됐다. 을묘변은 전라도 서해안이 뚫렸어, 일본 애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라남도 해남군. 네, 여기 뚫렸다. 세 번째, 김종서를 함경도 관찰서를 임명하여 압록강유역의 사군을 개척하였다. 아까 얘기했잖아. 압록강역이라고. 김종서는 두만강 쪽이야.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여기가 압록강, 여기가 두만강. 구분할 수 있어야죠. 압록강과 두만강 정도는. 그 다음에 니글번. 압록강 방면에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자 최윤덕을 파견하여 그들을 토벌하였다. 사군. 맞죠? 그 다음에 쓰시마 도주와 계약조를 맺어 연간 50척의 세견선을 파견할 수하였다. 세종대왕 시기 계약조라고 얘기합니다. 세사미도 200석. 세사 1년에 줄 수 있는 양, 쌀과 콩 합쳐서 200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견선, 무역선을 얘기하는 거지. 세견선 50척. 50척. 그 다음에 거류 예인
우리나라에 머무는 인들 60명. 이게 대마 도주하고 약속을 했고요. 대마 도주의 허가증을 가진 자들만이 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어긴 친구들이 발생했을 경우 대마 도주가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게 만들었어요. 결국 뭐죠? 대마도에 있는 도주에게 권한과 책임을 같이 지게끔 만들었다. 그 결과 향후 75년 정도 애구의 침입이 아예 없었다. 세종대왕은 앞으로 1년, 2년, 10년을 보는 게 아니라 70년, 80년을 내다보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향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정부든 간에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펼치는 정책 펼치는 대통령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화문에 가끔 갑니다. 선생님이 갈 때마다 세종대왕을 볼 때마다 저분 같은 사람이 나올까 우리나라에 되게 걱정되기도 합니다. 답은요. 기억, 니을, 미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9번 갈게요. 자, 가를 편찬한 왕대라는 사실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7급 기출문제인데 볼게요. 어젠 회의, 왕이 모인 회의 이렇게 했다니, 국왕이 짐이 오랫동안 농사를 관심을 두고 있다. 옛글에 농사 짓는 방법에도 관심이 있었어. 그런데 옛글에 있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니 지방에 따라 농사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 짐의 생각으로는 지방마다 풍토가 달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데 각기 맞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알아낼 방도를 말해보시오. 농사에 대한 관심을 가진 왕이 누군지 대충 알아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신하, 여러 후의 감사에게 명하여 고을의 나이 많은 농부에게 물어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을 아뢰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농민들에게 물어본다는 뜻이야. 자문을 구한다는 뜻이야. 대충 오기 시작했어. 아주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수집된 것, 중요한 것을 추려서 편찬하고 책의 제목을 이렇게 짓는 것이 어떻겠어? 신하, 어명을 받들어 책을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명령에 썼다는 거거든. 농서거든. 편찬된 책은 각도의 감사와 이품 이상에 나누어 백성에도 조동하다. 세종대왕의 농사직설입니다. 이게 성공해서 실시된 정책의 공법이죠.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이렇게 매년 풍흉에 따라서 여기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이렇게 내는 방식이 전개되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나 알아야 되고 누구나 맞춰야 되는 문제,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 난이도 최하 문제. 단지 사료가 나왔다 해서 이걸 문제를 못 풀겠다, 큰일 나는 겁니다. 옳은 거 고르세요. 대보단을 설치했다. 대보단을 설치했다. 창덕궁에 대보단을 설치했다. 누가? 숙종임금. 임질이라는 때 명나라에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그래서 명나라의 신종의 이패를 모시는, 이패라기보다 신종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공간이다. 대보다는 창덕궁에 있다는 사실, 숙종대에 있다는 건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다. 구리로 만든 개미자를 주조하였다. 개미자. 그 인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개미년에 글자를 만들었다. 태종. 갑인년에 글자를 만들었다. 갑인자. 세종대왕. 중요하죠.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갑인자가 중요한 이유. 구리를 이용해서 식자판을 삼았다. 그죠? 대량 인쇄가 가능하더라. 여기는 아직까지 고려시대도 사용되던, 고려시대도 사용되던 밀랍을 사용하더라. 대량 인쇄가 불가능하다. 글자가 자꾸 비틀어지기 때문에. 태종과 세종대왕 구분하실 것. 기본입니다. 여민나올 듣고 정간보를 창간했다. 세종대왕.
여민학과 정간부, 주로 7급 경간부, 뭐 이런 식의 뭐 소방간부부, 경찰 간부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7급에 나왔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출이 다시 반복됐고요. 대신 사료만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후약조를 맺고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였다. 자,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정유재란, 한 번 더 전쟁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선조 시기에. 그리고 선조 이후에 강해군이 이제 권력을 잡지 않겠습니까? 이때 맺은 약조가 기후약조입니다. 기후약조. 일본의 정권이 바뀌었죠. 보통 이걸 에도 막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에도 시대가 도래됐죠. 네. 이때 우리 조선 정부와 에도 막부를 대신해서, 네. 쓰시마 도주하고 조약을 맺었다고요. 네. 세견선 20척. 무역선 주식에서 무역선을 20척. 무역선 20척. 이해가셨나요? 이렇게. 양을 확 줄였다 보시면 돼요. 줄였다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에서는 쓰시마 도주의 허가증을 가져와야 돼. 허가증을 가져오게끔 만들었다. 허가증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럼 뭐야? 특히해서 무역량을 좀 줄여가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이 다시 재개됐잖아요. 재개되면서 조건들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예. 이것도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에란 중에, 애놈들이 우리나라에 침략이 왔잖아요. 그죠? 에란 중에 이놈들이 우리에게 이제, 뭘 했냐면 나쁜 짓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왕릉을 얘들이 도굴해 갔단 말이야. 왕릉을 도굴했어. 왕릉을 도굴했다면 일본인들일 거 아니야. 그럼 일본인이 왕릉 도굴하는데 일본인을 압송해달라고 요구했어.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다. 선생님 계속 콘으로 밀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인 포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네. 조선인 포로들을 갖다가 송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언제? 기후약조 맺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만 하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부산포 외에 정박한 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정박한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런 게 기후약조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보시면 돼요. 네. 같이 좀 메모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들이? 네. 기후약조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게 있어요. 영원히 적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조약을 맺고 우리가 살펴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 내 밑에 두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보고 있는 게 쟤들 무슨 짓을 하는지 무조건 자르는 거, 엄자르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세견선은 확 줄여들게 만들었고요. 애선 들이 와서 허가장을 받아야만이 무역을 할 수 있게끔 일종의 조공무역을 하게끔 만들었다. 네. 얘네들이 부산포에 와가지고 부산 애관이 설치되거든요. 이때. 부산 애관이 설치됩니다. 이때 일본 애들이 와서 이제 주문 상표를 물건을 주문해서 가져가는 게 되게 많은데 이때 특히 우리나라에 도자기를 갖다가 되게 주문해서 많이 가져갔어요. 부산 애관포 주변에 이제 도자기를 생산했던 그런 공장들 요즘 치면 터들이 가마터들이 되게 많이 발굴되고 있고요. 기록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부산에 가면 이걸 다 전시장에 전시를 잘 해놓고 있죠. 지금 이제 애관무역 부산 애관을 통해서 활용되는 겁니다. 됐죠? 기후약조에 대한 얘기 정리를 해드렸고요. 10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문제. 자, 다음 왕 시기에 있었던 역사사실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좀 지울까요? 너무 많이 되는데. 못 적은 사람이 있나? 적었죠? 네, 지울게요. 자, 100번 문제.
자, 다음 왕식의 역사적 사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몇 개일까요? 집현전 유향소 폐지. 집현전과 유향소 폐지. 금방 하나의 답이 나왔겠는데? 세조, 소양대군. 중앙군이 5.1을 정비, 국왕중시 군권을 강화, 육조 직계제. 육조직계 딱 두 사람이죠. 태종하고 세조. 네. 골라봅시다. 수신전과 휴랑제를 폐지한 직전법을 시행했다. 예. 직전법 폐지. 직전법 실시. 직전법 실시. 즉, 현직자에게만 급여를 주고 전직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에 따라서 수신전과 휴량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공부가 안 된 사람이야. 고려말 과전법상에 전현직에 지급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 이때 수신전과 휴양전은 뭐야? 이거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사망했을 경우에 그의 유가족에게 그 사람의 몫을 줘야 되는 거야. 수신전 누구에게? 부인에게 2분의 1. 휴양전 어린아이를 양육하잖아. 어린 아이들에게 2분의 1. 그러니까 부인이 재혼을 하지 않는 조건이야. 부인이 재혼하지 않는 조건. 재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는 게 수신전.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없으면 2분의 1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부인이 재혼해버리면 어떻게 어린아이 몫으로 2분의 1만 받는 거야. 부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다 그러면 100%다 가져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거마저도 인정할 수 없었다. 니은 살임을 등용하여 훈구의 독주를 막았다. 자, 봐봐 이렇게 15세기 말쯤에 성종이 집권을 하게 된다고. 네. 근데 주변에 전부 다 훈구 세력을 에워싸고 있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훈구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처음으로 살인들이 등장한다고 해요. 이게 일명의 김종직이에요. 우리 살인 최초의 등장이 15세기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세기 되면 이제 본격적인 살인들이 들어와서 훈구하고 싸워서 빼앗아 버리는 거죠. 세 번째, 일시적으로 개경을 천도한 적이 있다. 일시적으로 개경 천도한 적이 있다. 누구 때문에? 태종 이방원이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개경을 일부 천도한 적이 있다. 정정입니다.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했다. 네, 여기죠. 세조대왕 때 네. 경국대전이 편찬이 시작되죠. 그리고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성종 때 완성이 되었다. 기본입니다. 이 정도. 팔방통보를 주주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했다. 세조 때. 이거 팔방통보입니다. 화폐 모습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되게 특이합니다.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표지만 같죠?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네, 하살촉으로 유사시에. 네, 유사시에 하살촉으로 사용을 세게끔. 북방의 여진족들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대두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화폐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원학향리처벌법. 향리가 되게 부패해졌죠. 얼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한 법을 만들었다. 세종대왕 때. 금부삼복법. 재판을 3번 걸치게끔 한다. 향약집성방, 의방육치. 의학사는 전부 다 세종대왕 때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군요. 이렇게. 세종입니다. 이게 세조가 되겠군요. 네. 이게 의학사.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정 좀 하세요. 태정태세에서 세종되고, 여기가 세조가 되겠습니다. 쏘리.
그래서 답은 3개가 되겠네요. 가라마. 그죠? 101번 갈까요? 101번 문제. 자, 밑줄 친 부분과 관련 깊은 통시규구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유교 이념의 바탕을 둔 정치를 강조한 조선은 국정 운영 과정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 한편 권력이 어느 한편으로 집중된 것을 막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대성 또는 성대 제도로 합니다. 이건 고려도 있고 조선도 다 있습니다. 이게 하는 게 누구냐 물어봐야죠. 이거 양사가 이걸 합니다. 사헌부와 사관원을 갖다가 양사라고 합니다.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네요. 승정원은 왕명 출납하는 것들.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것들. 왕의 명령을 받는, 항상 왕 옆에 있는 사람들. 승정원의 장을 도승지라 불러요. 요즘쯤에 대통령, 비서실장. 춘추관, 역사를 기록하고 하는 사람들, 춘추관이라고 합니다. 고려와 조선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102번 갑니다. 문제 102번. 15세기 살인세력과 관련된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기억번. 농업 생산량의 발달로 인한 부와 상공업의 이익을 독점하고자 했다. 이건 지문 기억번이고요. 이건 조선 후기입니다. 두 번째, 부국 강병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했다. 부국 강병보다는 도덕과 의리를 강조했다. 지금 니은번이죠? 한번 바꿔볼까요? 니은번. 요건 살인들과 관련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니은번이 되겠죠? 부국 강병보다는 훈구 세력들, 15세기 세력들은 부국 강병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부국 강병과 과학 기술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이렇게. 근데 16세기 사림이 등장하는 시기는 좀 달라지죠. 사림이 등장하는 시기는 도덕과 의리, 즉 왕의 도덕을 되게 중요한 왕도 정치를 강조했다. 니은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디귿 중앙의 권력을 바탕으로 향촌사를 장악하려고 하였다. 이거 16세기 사림들에 대한 얘기. 니을번 공신과 예책의 비리와 형포를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비판하였다. 당연합니다. 미음번 간학파 학풍을 계승하여 문물제도 정비 크게 했다. 15세기. 주나라의 제도를 기록한 주례를 국가의 통치령을 삼았다. 주례를 통신을 삼았다. 그래서 정도전이 이걸 모델로 만들게 하나 했다. 이걸 조선 경국전이라 한다. 15세기 관료들은 주례와 조선 경찰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탐독을 해야 할 기본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니은, 니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3번으로 가봅니다. 조선시대 사건을 시대순으로 나열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기억번, 기묘사화, 무오사, 갑자사, 기묘사, 을사사 있잖아요. 기묘사라고 그랬죠? 기묘사와 중종때입니다. 조광조의 개혁정책에 반발해서 조광조의 역모로 몰아서 조광조를 유배 보내서 사약을 먹여서 죽이는 사건. 조광조의 개혁정책이 물거품이 되는 사건. 니은변, 을묘예변. 니은변, 을묘예변. 명종 때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죠? 전라도 서해안, 해남이죠. 전라도 해남 땅이 뚫려서 그 옆에 장흥 지역까지 애구가 넘쳐났다. 요 사건을 계기로, 을묘예변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비변사가 상설화됐다. 상설화됐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유정난이라고 그랬죠. 계유정난. 이건 단종.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오사와 연산군 때. 네, 무오사와 갑자사, 기묘사, 을사사. 일단 요것이 기묘사보다는 앞서겠죠. 무오사와. 일종의 이걸 필화사건이라고도 불러요. 필화사건. 무오사를 이렇게도 해요. 필화. 부필자, 붓으로 글씨를 써서 화를 입었다. 신하들이 이걸 필화사건이라고 불러요. 같은 말로 필화사건이라고 합니다. 김종직이 글을 하나 남겼죠. 조의제문을 남겼죠. 그의 제자이자 사관이었던 김일손이 이걸 사초로 기록을 남겼어요. 그 결과 유자관 같은 사람들이 해유를 하죠. 역사서에 우리 얘기 좀 이쁘게 좀 잘 써달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김일손은 유자광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죠. 뭐 승진이라는 여러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부합니다. 누굽니까? 김일손이 김종직의 제자 아니겠어요? 네, 이게 일명 무오사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되게 쉽죠, 이런 부분은. 자, 104번 갈까요? 104번.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제2기간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일단 임꺽정이라는 단어가 나타났네요. 좀 지울까요? 네. 이건 명종 때입니다. 네. 명종과 이제 문정왕후에 관련된 부분이죠. 조선에는 왕이 한 분이어야 되는데 조선의 왕이 두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제 비아냥을 받았던 시기죠. 왜냐면 문정왕후 섭정을 했죠. 왜냐면 명종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임꺽정의 난이 발생됐습니다. 이제 이 기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명종 시기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뒤에 안 읽어도 돼요. 임꺽정의 난 같은 경우. 참고로 임꺽정의 난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어려운 성리학이 유입됩니다. 우리가 고려 말에는 쉬운 성리학이라고 그랬죠. 안양에 의해서. 그죠? 여기는 이제 이항에 대한 얘기, 태계 이항, 그 다음에 율곡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때부터는. 이때 이제 주리론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주기론들이 등장하죠. 주리론은 인의예지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7가지 감정이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항과 이에 대한 부분이 이때부터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문에 나오지 않든 나오든 간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임꺽정의 난을 계기로. 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든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회에 혼란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 좀 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학문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게 저겁니다. 자, 설명 옳은 것.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형성되었다. 동인, 서인 붕당이 형성됐다. 선조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붕당이 시작된 걸로 봅니다. 붕당이 시작이다. 언제?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이. 왜? 이조 전랑직 때문에. 이조 전랑직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윤사건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여 불교를 옹호하였다. 네. 불교도 옹호합니다. 그 결과 잠시 승가제도가 실시되죠. 고려에 있던 승가제도가 조선에 와서 이렇게 잠깐 부활합니다. 이 시기에. 네, 유정과 휴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녀들이 등장하죠. 네. 이 사람들 임질이라는 식의 승병장으로서 되게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서산대사 사명당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삼포에서 4천에서 5천 명의 일본이 난을 일으켰다. 삼포해란 중종 시기.
중정시. 부산포, 연포, 제포. 조강조가 내수사 장리의 폐지, 초격서 폐지는 이것도 중정식입니다.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5번. 조선시대 붕당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보다 느린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 동인서인, 니은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 디귿 서인, 니을의 노론과 소론. 자, 4번 봐주실까요? 니을, 노론과 소론에 대한 얘기. 노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아니요. 노론은 대의명분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북방개척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예, 소론이 실리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북방에 대한 얘기를 얘기합니다. 이건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1번, 2번, 3번 지문은 큰 문제가 없어요. 예,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6번 문제, 106번. 106번에 관련된 임진왜란 때 전투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경관문 문제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엄청난 양이 많아요. 한 20개 이상의 사건이 나열되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추려왔어요. 자,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 1593년 1월 조명연합군, 명나라군이 내려왔죠. 조명연합군. 두 번째,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 내군을 개퇴했다. 예, 이건 앞으로 가야 돼요. 1592년입니다. 1592년 7월입니다.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군감리 애군 2만 명과 진주성 격돌에 방어에 성공했다. 예, 진주성 전투 얘기합니다. 이건 진주성 전투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전투가 더 늦다는 겁니다. 약 2달에서 3달 정도 더 늦습니다. 네. 건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여러분 1593년이 되겠습니다. 1593년 2월이 되겠죠. 1593년 2월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주산성이고요.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행주산성 승리하기 전에 여기 실패한 전투가 있습니다. 1593년 1월 달에. 이게 벽제관 전투입니다. 명나라 이효성이 군을 끌고 오죠.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 왜냐면 이효성이 평양을 점령했거든요. 평양을 수복했거든요. 평양을 수복하고 개성을 오고 그 다음에 오늘날 경기도 고양시까지 온 거예요. 경기도 고양시 백제관에서 박살이 나버린 거지. 꼭 기억할까. 백제관 전투, 그 다음에 행주대첩. 순서가 그랬습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거북선을 처음 유용하여 전투를 벌였다. 이순신 장군이죠. 1592년 5월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시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7번까지 풀게요. 자, 107번 문제. 임진왜란이 미친 영향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을 골라보세요. 2번 봐주시죠. 임진왜란 동안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더불어 기근과 질병을 인구가 크게 줄었고, 이해 가죠, 여기까지. 이거 잘라봐. 이괄의 난 등이 밀란이 도처에 발생하여 혼란이 극심해졌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정유질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밀란은 이몽학이 난입니다. 왕실 사람인데 이때 노적이 동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왕실 사람은 좀 자질이 부족하죠. 국가에 난이 있는데 이괄의 난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인조 반정 때 인물입니다. 한참 앞에 얘기죠. 인조 반정 때 인조 반정에 반정 공신으로 책봉됩니다. 근데 본인이 당연히 1등급으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2등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 되게 2등급 책정되면 되게 불만이 많아졌어. 그리고 서울에 임명이 좀 되면 좀 편안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에 다시
전방에다가 군사로서 발령을 내버린 거야. 그 문구적거리는 서울에서 가지 않고 부임지에 가지 않고 문구적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같은 동료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가라고 갔죠. 그런데 결국은 터지게 터졌어요. 그의 아들을 역모 사건으로 몰아서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괄이 열받아서 이제 주객에서 군사를 끌고 서울로 내려옵니다. 서울을 갖다가 얘들이 접수해 버렸어요. 500년 조선 역사 중에 유일하게 서울이 뚫린 것은 그냥 나한테 일어난 적, 이괄이 난 유일해요. 그 결과 인조는 공주까지 몸을 피하게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이괄의 난이 실패하자 다시 몽진했던 길이 다시 서울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인조의 못난 행동들이 여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끝내 이 인조는 선조뿐만 아니라 인조를 갖다 스님이 가장 싫어하는 왕이거든요. 조선의 27명 왕 중에 선조와 인조는 능력이 부조해서 우리의 국난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책임져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임진왜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보충을 좀 더 할게요. 네, 좀 지울게요. 임진왜란 부분이 되게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잘 나오는 부분들, 이건 기출이니까 1592년 7월에 칠전령 전투가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칠전령 전투. 칠전령 오늘 거제입니다. 경상남도 거제 지역. 네, 이때 원균이 칠전령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9월 예, 명나라 군이죠. 명군이 직산 전투에서 직산은 원래 천안쯤 생각하면 될게요. 충청남도 천안쯤 생각하면 돼. 직산에서 일본군을 대파했어요. 일본군을 대파했다. 큰 공을 세웠죠. 대단히 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해 9월 드디어 이순신 장군이 나옵니다. 명난 대첩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순신.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해 11월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노량입니다. 노량해전이죠. 네, 이순신 장군이 전사합니다. 총탄에 맞아 전사합니다. 자, 이순석 되게 잘 나오는 거니까 추가로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칠전령 전투 원균이 대패합니다. 그다음에 천안에서 그나마 명군이 일본군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명량대첩이 들어가기 전에 봐요. 칠전령이 있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셨네요. 이렇게 하는. 그리고 노량. 아셨죠? 여기까지. 됐죠? 쉬겠습니다. 식사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